단순히 조선을 기계화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선 중국이 네. 생산량, 이 선박 생산량은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고부가 가치 조선 영역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조선소 최초였죠. 4만 톤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수주 계약도 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네. 더더욱. 네. 그렇다면 이 국내에서의 경쟁도 이 회사끼리 우리 국내 기업끼리의 경쟁도 만만치 않아질 것 같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특히 이 MRO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미국으로부터 수주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요구하는 것이 지금 MRO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품 만들어서 수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이게 우리나라 이 항공모함인데 네. 계속 이 유지관리 전문 엔지니어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세요. 네.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뭐예요? 기술을 달라는 거예요. 기술도 있지만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인력? 안보입니다. 안보. 인력 근데 안보. 중국인들을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는 지금 없죠. 미중 패권 전쟁하는 마당에 그걸 지금 오히려 막으려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기술적으로 설사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을 그렇기 잡아야 때문에 되는. 한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미국이 중국이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안보가 달려 있는 것이고 국방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도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예요.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면에 있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단순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품을 공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밀한 그 안보 체계를 같이 공고히 해나가는 네. 과정이다. 그리고 이 MRO가 간단한 그냥 그 비용이 아닙니다. 20조 원입니다. 그럼요. 20조 원에 달하는 연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선진국들이 네. 유러피언 선진국들이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주요국들이 다 이 해군 선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지 보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래됐어요 이미. 유지 보수하는 네.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 중국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중국을 넘어서려고 네. 동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번에 이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상하원 의원들이 이미 중국의 장악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동맹국들한테 요구나 요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전망을 좀 해보자고요. 네.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행정을 시작하면은 예전에 반도체처럼 무리하게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요청을 강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보안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어떤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못 이게 드렸네요. 궁금했어요. 잊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자 일단 이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아까 3대 조선 3대 기업이 네.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HBM 시장에서 네. 우리나라 두 개 기업끼리 싸우는 겁니다. 네. 굳이 따지면 네. 물론 엔비디아 납품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만 네. 세계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 하나지만 네. 전체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SK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만약에 HBM을 납품하기 시작하면 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쉐어를 잃는 거예요.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시장이 커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어요. 아, 역시 약했죠.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어요. 네. 러시아 너 전쟁 멈춰. 경제 제재가 할 거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메랑이 이 미국 혹은 미국 우방국으로 돌아왔어요. 원유 공급 차단시킬 거야 네. 했더니 천연가스 공급 차단시킬 거야 했더니 오히려 유러피언 국가들이 되레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40% 이상 의존했던 의존. 네. 그 나라들이 천연가스 공급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어요. 아, 그때도 그쵸. 엄청났죠. 근데 그 겨울에 응. 천연가스 공급이 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추울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근데 러시아는요. 네. 오히려 나머지 자기 우방국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뭉쳤죠. 중국한테 수출하고 인도한테 수출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를 나름 나의 편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땅을 내주더라도 네. 그게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중동 국가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수주액을 보면 저부가 가치 영역일지라도 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결국 조선 축주량, 조선 시장에서 상대량이 고립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잃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시장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조선 축조 조달 그리고 MRO 이런 관련 시장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겠다.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도 커질 수도 있겠네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가 가장 가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강자인데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방심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강자고요. 일본이 그다음 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나 네. 기술 경쟁력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는 상당 부분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선업계가 뭐 그 하나오션의 해군 수주 계약도 있었지만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나오거든요. 워낙 장기간 동안은 조금은 미미했던 이제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 빅그리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 슈퍼사이클이 트럼프 집권 내내는 좀 더 이어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할까요? 자,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게요. 제가 야심차게 이걸 갖고 네. 왔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HMM은 제가 여기 이 기업에 강연 갔다가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네. 사실 이게 USB예요. 아, USB로 지우개인가 했어요. 기념품인데 네. 자, 이거는 이 현대 상선과 같은 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 하나가 뭘까요? 어떤 거였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머스크가 세계 해운 네. 물동량의 약 60-70%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할 테니 그러면 해운 물동량이 급감하겠구나.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네. 세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고 네. 그러면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그러면 해운 물동량 이 상선의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네. 물동량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앞단에 있는 밸류체인 조선 수요는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네. 다만 자, 한 가지 요소 네. 상선으로부터의 조선 수요는 줄어들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다만 두 번째 어떤 수요가 늘어날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에너지 조달, 네. 그러니까 LNG 또 유조선 수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네. 세 번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뭡니까? 네. 방위비 분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네. 각자 도생입니다. 네.
우리 미국이 굳이 왜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네. 니네 나라 각자 방위력 가져라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은 멈출지라도 세계 각국 정부가 방위력을 네.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아무래도 국방 차원에서의 조선 수요가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정 수요가 늘어납니다. 함정, 예, 네. 국방 차원에서의 함정 수요. 그러니까 해운 선박 수요가 네.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함정 수요. 함정. 함정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 축조 수요라든가 네. 이 해군 함정에서의 MRO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운 산업발 조선 축조 수요는 줄어들 여지가 많지만 네. 방위 산업 사이드에서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발 2025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네. 봤을 때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